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타스만입니다. 타스만은 기아의 첫 번째 픽업 트럭이죠. 국내와 호주, 중동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이 됐는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미드 사이즈가 되겠네요. 근데 미국 시장 계획은 없고요. 타스만은 모하비의 플랫폼을 개량해서 개발이 됐고요. 픽업 트럭의 목적에 맞게 오프로드 성능도 강화를 했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2.5L 가솔린과 디젤 두 가지인데 국내에는 2.5L 가솔린 한 가지만 판매가 되고요. 참고로 일반 모델은 트림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한 엑스프로 트림도 있습니다. 이번 시승에서는 일반 트림과 엑스프로 트림을 번갈아서 타게 되고요. 엑스프로 트림의 경우에는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5,230만원이고요. 타스만의 외장 디자인은 픽업 트럭에 맞게 좀 볼드한 디자인이죠. 근데 비슷한 사이즈의 콜로라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순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고요. 세로형 헤드램프 때문에 그런지 실제 전폭에 비해서 차가 약간 좁아 보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클래스에 상관없이 그릴의 면적이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 타스만의 경우에는 차 크기 대비해서 그릴의 면적이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뚫려 있는 면적 자체가 아주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쪽 가장자리는 막혀 있고요. 이 방향지등의 크기 자체도 아주 그렇게 큰 편 아닌데 이게 색감이 약간 노란색이어서 눈에 좀 잘 띕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타스만은 미국 기준으로 미드 사이즈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콜로라도와 사이즈가 대략 비슷해요. 공교롭게도 타스만의 전장은 콜로라도와 똑같습니다. 5410mm로 전폭과 전고도 더 크고요. 근데 휠 베이스는 콜로라도가 좀 더 길어요. 픽업 트럭이 기본적으로 짐을 실는 용도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중요한데 타스만의 경우에는 차 외부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 외부에 수납 공간이 있는 그 픽업 트럭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차는 오른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커버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좀 탄탄하네요. 후면은 전형적인 픽업 트럭의 디자인이죠. 이 차가 픽업 트럭 치고는 전체적으로 약간 라운드 타입의 디자인이 많이 쓰였는데 이 뒤쪽은 아무래도 적재 공간을 위해서 최대한 좀 반듯반듯하게 디자인이 됐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보통 렉스턴 스포츠 칸도 그렇고 픽업 트럭을 사서 위에 씌우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걸 위해서 순정으로 액세서리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후면의 디자인은 트림에 따라서 저 배지가 좀 다른데 지금 보시는 이 X 프로의 경우에는 타스만 레터링이 검은색이죠. 근데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흰색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X 프로라고 별도의 레터링이 붙죠. 타스만은 일반 모델과 X 프로에 따라서 타이어가 달라요.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금호 타이어의 크루젠 265에 60R 18이고요. X 프로의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의 다이나 프로 82 익스트림이 적용이 되고요. 이 타이어는 올터레인이죠. 사이즈는 265에 70R 17이고요. 그러니까 올터레인 타이어가 편평비도 더 높습니다. 예, 타스만의 실내는 픽업 트럭답게 투박한데 픽업 트럭 치고는 디자인이 좀 순한 편이에요. 이 차가 외장 디자인도 약간 좀 라운드 타입의 그런 디자인이 모서리 쪽에 있는데 실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양쪽의 라인도 좀 둥글게 처리를 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직선이 많긴 하지만 딱 차에 탔을 때 진짜 되게 픽업 트럭처럼 딱딱하다 그런 느낌은 좀 덜해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장재는 당연히 딱딱한데 이것도 일반적인 픽업 트럭 치고는 내장재가 대체로 괜찮은 편이에요. 보통 픽업 트럭이 A필러에 두터운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 차 역시도 양쪽에 두터운 손잡이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계기판과 한 장으로 쭉 이어진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가운데 공조양치형 5인치 액정도 있어요. 기아차 중에서 전기차 제외하면은 가운데 5인치 액정이 들어간 차는 이 차가 지금 처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 메뉴는 동일합니다. 다른 기아차와. 근데 이 차가 픽업 트럭이어서 그 픽업 트럭과 관련된 그런 메뉴가 더 생겼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첫 페이지에 여기 전기차 메뉴가 있는데 이 픽업 트럭이라서 여기에 트레일러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트레일러 모드와 기본 트레일러 캐리어 모드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픽업 트럭답게 굉장히 메뉴가 세분화가 되어 있고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서 브레이크 게인도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 2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게인을 설정을 하면은 이 계기판 오른쪽에 브레이크 게인 값도 같이 뜨죠.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총 8단계인데 이렇게 다음 누르면 그러니까 이게 트레일러가 이게 체결을 잘못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트레일러 설정 안내와 그리고 운전자 보조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도 트레일러랑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운전자 보조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토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중량과 중간, 최대 중량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쪽의 메뉴는 기존과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폰 프로젝션 기능도 있고 시네마 기능도, 그러니까 CCNC라서 유튜브, 유 모바일 TV, 왓챠, 웨이브 이렇게 네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타스마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적용이 되는데 오디오 음질이 꽤 괜찮은데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요거는 기존의 승용차들과 동일합니다. 운전자 보조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ADS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이런 메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승용차들과 동일합니다. 라이트는 이렇게 실내 무드 조명도 있는데 지금 밖이라서 어느 정도나 지금 적용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네요.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여기서 테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게이지 스타일과 그래픽 스타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이 차가 최신 모델이라 그런가? 뭔가 화질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기아차 중에서. 화질이 색감이 되게 짠해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3D 기능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다닐 때 또는 일반적으로 주정차 할 때도 유용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앵글을 네 가지씩 고를 수가 있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송풍구가 있는데 이게 송풍구 디자인이 좀 독특하죠. 송풍구 디자인이 그릴의 디자인과 좀 큐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소재가 가장 단단한 부분이 송풍구 같아요. 이 플라스틱은 좀 되게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조절 다이얼 있잖아요. 이것도 좀 딱딱한데 또 딱딱한 거 치고는 조작할 때 움직임은 좋아요. 그 아래쪽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홈, 맵, 서치 버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픽업 트럭, 그러니까 이 차 크기에 맞게 좀 되게 큼직큼직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물리 버튼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5인치 액정에서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신차들도 이 무선 충전 패드 2개짜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간이 넓어서 무선 충전 패드뿐만 아니라 이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컵홀더의 위치가 꽤 좋습니다. 이 차가 사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사륜 스위치가 별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2H와 4A, 4H, 4L 이렇게 4개를 고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다른 현대차 그룹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버튼이죠. 센터 콘솔 박스는 활용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앞뒤로 열리는데 2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입으로는 이렇게 열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닫은 상태에서 이쪽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의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젖혀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좀 그 EV3와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면적이 넓어서 EV3보다 더 그 활용도는 좋은 것 같아요. 픽업 트럭은 수납 공간이 중요한데 글로우 박스도 2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통상적인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쪽에는 따로 뭐 이렇게 직물이나 그런 걸로 마감을 안 해놨네요. 선바이저 거울의 크기도 차 크기와 비례하는데 이 차가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바이저도 거울이 꽤 크네요. 참고로 이 선바이저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켜고요. 닫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는 방식이죠.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운전대의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위아래가 살짝 깎이는, 그러니까 더블 디커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요거만 보면은 약간 좀 승용형의 그런 분위기.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모드는 이 아래쪽에 있고요. 운전대 조절은 수동입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게이지와 그래픽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게이지 스타일 서클과 심플. 그래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A와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보여지는 정보도 기존의 다른 차와 동일하고요. 타스만의 사이즈에 맞게 시트의 전체적인 크기도 넉넉합니다. 이 시트는 쿠션이 약간 좀 푹신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좌판이나 등받이 모두 쿠션이 좀 부드럽고, 근데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옷과의 밀착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좀 반듯반듯하죠. 그리고 통풍 시트나 열선 버튼은 이 도어 트림에 있고요.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실내는 다른 그 수납 공간이 되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런 도어 포켓의 그 용량 자체는 또는 폭은 아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의외로 또 디테일에 신경을 쓴 게 이 도어 손잡이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돌기 같은 게 뭔가 잡았을 때 그 감촉이 좋네요. 타스만이 기존의 픽업 대비 2열 공간을 강조를 했는데 확실히 비슷한 사이즈의 콜로라도와 비교하면은 2열 거주성은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SUV와 비교하면은 2열 거주성이나 시트가 좀 작지만 비슷한 사이즈의 콜로라도와 비교하면은 2열의 거주성이 뭔가 좀 승용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뭐 이 차도 플러스 2에 가깝긴 한데 기존의 픽업들에 비하면은 전체적인 거주성이 한결 좋습니다. 일단 이 차는 2열 도어가 넓게 열려요. 통상적인 차들에 비해서 10도 정도 넓게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픽업 트럭의 2열은 이 좌판 길이가 되게 짧은데 제가 앉아도 허벅지 뒤쪽이 아주 그렇게 뜨진 않고요. 1열 대비해서 시트의 쿠션은 좀 탱탱합니다. 그러니까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쿠션이 좀 부드러운데 이 차는 좀 탱탱해요, 쿠션이. 그리고 기본 등받이 각도도 어느 정도는 좀 뒤로 뉘어 있는 편입니다. 1열 시트를 가장 낮췄을 때는 이 아래쪽의 공간은 이렇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어느 정도는 공간이 좀 제한적이죠. 그리고 확실히 픽업 트럭은 이게 한계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은 사실상 사람이 앉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있고요. 근데 이 송풍구가 얼핏 보면은 뭔가 좀 되게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타스만은 여기저기에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백포켓 같은 경우에도 위에 이렇게 핸드폰을 간단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이 포켓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지퍼 형태의 이렇게 큰, 이거는 스포티지의 그 디자인을 확 늘려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나온 차라 그런가 디자인이 스포티지보다는 괜찮네요. 2열 유리는 완전히 끝까지 내려갑니다. 이 차 도어 이 형상을 보면은 뭔가 2열 유리가 이만큼 남을 것 같은데 다 내려가네요. 참고로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있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암레스트에 있고요. 이 암레스트에는 따로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는데, 근데 또 의외로 2열의 컵홀더에 이 플라스틱이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이거 딱 핸드폰 하나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열 시트의 활용도도 좋은 편인데, 일단 2열 시트는 이렇게 등받이를 접어서,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수납 공간으로 좀 더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3개마다 더 접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등받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서 이 아래쪽의 공간을,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히든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 히든 스토리지가 꽤 길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기 뭐 장총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을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아래쪽에도 괜찮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타스만은 2열 시트도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요. 그러니까 2열 시트를 가장 앞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은 주먹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가장 뒤로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기존의 픽업 트럭에 비해서는 2열의 거주성이 월등히 좋네요. 적재함의 용량은 1173리터고요. 픽업 트럭에 자주 실는 팔레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팔레트 수납 가능하도록 적재함의 폭도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적재함의 길이는 1512mm고요. 이쪽에는 별도의 조명도 있고요. 220도 지원을 합니다. 예, 지금은 공제장치도 끈 상태인데 정차 중에 소음이, 그러니까 픽업 트럭인 걸 생각을 하면은 꽤 조용한 편이에요. 지금 2.5L 엔진 터보가 들어가는 현대차 그룹의 차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정차 시 소음이 가장 크지만 이 차가 픽업 트럭인 걸 생각을 하면은 정차 시의 이런 소음은 꽤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차 중에는 진동 대책이 꽤 좋아요.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구성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81마력이고요. 타스만을 시승하기 전에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승차감인데, 사실 픽업 트럭에서 그렇게 승차감이 핵심 요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상의 발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콜로라도가 들어오면서 뭔가 픽업 트럭도 승차감이 어느 정도 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승차감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프레임 특유의 그런 움직임 있잖아요. 또는 승차감,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다만 이런저런 보강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진동이라든가 떨림, 무당탕탕 이거를 잡느냐, 그게 문제인데, 확실히 최신 모델인 만큼
그런 부분을 픽업 트럭 치고는 이게 SUV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떨어지지만 그 하체의 그런 승차감이나 그런 게 픽업 트럭인 걸 감안을 하면은 꽤 좋은 수준이고,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가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저는 콜로라도랑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하체의 움직임 있잖아요. 이거는 콜로라도가 더 낫거든요, 올로드에서. 근데 이 차가 저 방음이 더 좋기 때문에 승차감에 방음도 같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승차감은 콜로라도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엔진 소리가 비교적 조용한 편이고, 픽업 트럭 중에서는, 그리고 떨림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정차 중이고요. 주행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할 때는 한 2000rpm 이전까지는 괜찮은데 2000rpm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좀 가늘게 떨림이 있어요.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만약에 SUV스러움을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기대에 많이 못 미실 거고요. 또는 이제 픽업 트럭으로 접근을 하면은 뭐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약간 마일드하게 가속을 하잖아요. 60에서 80 정도로. 그럴 때도 살짝 떨림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승용차의 떨림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만약에 승용차 SUV면은 그러니까 고회전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 그런 그 특정 구간에서만 진동이 계속 있는데, 이 차는 가는 떨림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아무래도 픽업의 특성상 이제 무겁게 짐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걸 감안을 해서 파워트레인도 보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런 뭐 진동이라든가 NVH에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픽업 트럭은 제가 그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이나 콜로라도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뒤에 짐이 없으면은 귀가 되게 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승차감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무겁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짐을 실었으면은 이거보다는 이제 승차감이 더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행 중에 시야는 꽤 좋은 편이에요. 이 차가 높은 차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높은 차 대비해서 시트 포지션은 조금 낮은 편이어서 이게 상대적으로 대시보드가 좀 높아 보이고, 심지어는 저 앞에 보닛도 거의 끝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닛이 좀 안 보이는 차가 많은데, 승용차나 SUV는 이 차는 시트 포지션을 좀 낮춰서 그런지 앞쪽에 보닛이 시원하게 좀 잘 보이는 편입니다. 양쪽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도 거의 없는 편이고, 특히 픽업 트럭은 이제 짐을 안 실으면은 이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차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짐을 실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룸미러로 바꾸면은 이제 거울로 보는 것보다 그 화각이 더 넓죠. 사실 타스만이 덩치가 커도 이렇게 짐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에코 모드로 해도 동력 성능이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쉽게 속도가 붙는 스타일이고, 아무래도 이게 출력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빈 차 상태일 경우에 에코 모드로 2H로 다녀도 그렇게 뭐 힘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2H로 다니는 게 그 연비 같은 면에서 보면은 더 유리하죠. 참고로 이 굴림 방식은 2H가 있고 뭐 4H가 있고 4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H로 하면은 이게 강제 이륜인데, 4A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로 해도 급가속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앞바퀴로 동력이 전달이 되는데, 지금처럼 2H로 바꾸면은 이렇게 풀 가속을 해도 앞바퀴로는 동력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비에 유리하게 뒷바퀴 굴림으로만 주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짐이 없고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2H로 다니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4H로 바꾸면은 동일한 상황에서 급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곧바로 앞뒤에 거의 동일한 비율로 토크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 목적,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짐이 없다 그럴 때는 그냥 2H로 다니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 거죠. 타스만은 2열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가 픽업 트럭 시장에 뒤늦게 후발주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차들과에는 없는 그런 좀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게 2열인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열 거주성 또는 수납 공간이 동급에서 가장 좋고,
승차감도 이 정도면 무난한 편입니다. 사실 픽업 트럭이 뒤에 짐이 없는데 2열에 타면은 진짜 좀 힘들거든요. 근데 아까 2열에 타고 오프로드도 좀 달렸는데 아주 그냥 죽겠다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특히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보면은 넘고 나서 이제 여러 번 움직임이 이제 보통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막 움직이고 롤도 그렇고 등등이 있어서 힘들잖아요. 근데 타스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방음 같은 경우에도 이 차가 픽업 트럭인 걸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인제 근처에서 시승을 하는 이 노면이 그렇게 조용한 노면은 아닌데 이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84 이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 밑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이 비교적 잔잔한 편입니다. 결정적으로 주로 운전자가 사용하는 그런 회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에서 3000 이 사이에서 엔진 소리가 이제 콜로라도만큼 그렇게 시끄러운 건 아니어서,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간에서는 엔진 소리가 콜로라도가 더 크고 진동도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스만을 타보니까 기아가 좀 여기저기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타스만은 픽업 트럭으로서는 또는 처음 만드는 픽업으로서는 완성도가 꽤 좋은데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올로드와 오프로드를 모두 아우르는, 이번 시승에서는 타스만의 오프로드 성능에 좀 자신이 있었는지 올로드보다 오프로드 그 코스가 좀 더 길었어요. 물론 그 오프로드 코스가 아주 이렇게 험난한 건 아니었지만 요즘에 보면은 전자 장비가 좋아서 웬만하면 운전자가 그렇게 뭐 조작을 많이 할 필요 없이 험로를 잘 가잖아요. 이 타스만 역시도 그렇고, 그리고 올로드에서도 이제 짐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승차감을 발휘를 합니다. 특히 픽업 트럭으로서는 방음이 좋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승차감에 좀 더 가산점이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신 모델답게 편의 사양도 꽤 좋고, 현대차 그룹의 그 신차들을 보면은 급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가장 최근 차일수록 편의 사양이 또는 버전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차 역시도 픽업 트럭이지만 픽업 트럭의 사실 편의 사양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픽업 트럭으로서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고, 특히 뭐 일부 그런 편의 장비, 예를 들어서 이런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차들에는 없는 뭐 그라운드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 장비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빼면은 거의 다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픽업 트럭이지만 이런 조명도 꽤 많이 들어갔죠. 지금 보시다시피 대시보드 쪽과 도어 트림까지 이렇게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오면서 고속주행을 해봤는데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속주행 시 안정성이에요. 왜냐면 보통 이런 차들은 특히 짐이 비면은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상하로 굴곡에 맞춰서 탕탕 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접지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차는 거의 최고 속도 지르면서도 그 직진성이 꽤 좋아요. 픽업 트럭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면이 주행에서는 또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시작 가격이 좀 낮게 나왔죠. 기본 가격이 3,7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차의 뭐 사이즈라든가 기본 엔진 크기, 기본 편의 사양 등등을 생각을 하면은 시작 가격이 꽤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엔진 라인업이 부족한 거죠. 지금은 가솔린 2.5L 한 가지고, 픽업 트럭은 요즘에 아무리 뭐 가솔린이 대세라고 해도 픽업 트럭이라는 그 차의 성격상 디젤이 있으면 이제 좋잖아요. 근데 디젤을 앞으로도 판매할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최대한 국내에서는 디젤을 안 팔겠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스만을 살려면은 2.5L 가솔린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확실히 타스만은 뭔가 국내에서 수요를 되게 많이 예측을 하고 개발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픽업의 특성상 가솔린이면은 연비도 꽤 많이 떨어지고 뭐 세금도 그렇고 등등 해서 약간 이제 콜로라도가 생각나는 그런 구성인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과 X-프로는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X-프로는 일단 타이어부터 다르고 거기서 오는 좀 차이가 크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X-프로를 먼저 탔거든요. 그래서 그 X-프로를 탄 이후에 이 일반 모델을 타니까 승차감이 한결 좀 더 좋게 느껴지네요. 이로써 기아 타스만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못 도는구나. 못 돌 수도 있죠.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 진짜 아깝다. 유튜브 가게. 그러니까 이 유튜브 가격이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야. 뭘 아 근데 이 차 지금 타이어 공기압 적정으로 넣은 건가요? 지금 한 33 psi 정도 들어. 아 그래요? 이게 엄청 둥둥 뜨네요. 둥둥 뜬다. 이게 오프로드가 배고파. 벌써 배고프잖아. 소화 다 됐어. 진짜 오프로드가 춥고 배고파요. 아이고. 여기가 차량 간격은 예. 한 대 반 정도 아, 예. 네,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타이어 공유 여기 나오죠. 아 이거 꼭 이렇게 하니까 그 에어 서스펜션 같네요. 예, 에어 서스펜션 룩이네요. 아 이렇게 머드에서도 전혀 그 미끄러짐이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근데 운전을 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 기아의 이 놀라운 기술력은 진짜 미쳤네, 진짜. 근데 이게 오프로드에서는 타이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타이어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산타페만 끼워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까지 않을까? 이거 안정감 있게 가냥. 아, 그렇지. 아, 네. 그럼요. 예. 그 또 감성이 다르죠, 감성이. 예. 보통 여기서는 엑스트랙 모드 활성화를 예. 해요. 이거 눌러요? 여기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고요. 예. 1에서 5단계가 설정이 가능하세요. 예. 저희는 한 3단계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3단계요? 네, 이걸로 플러스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눌러서 응? 안 되는데요? 지금 혹시 D드라이브 맞으신가요? 아, 예. 네. 누르고 네. 이걸로 조절해요? 네, 플러스 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지금 올리시다가 누르셨어요. 아, 네, 올려주시면 돼요. 브레이크에서 발 때리는데요? 네. 근데, 근데 여기서 예. 이렇게 플러스 버튼으로 아, 예.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예. 이 3단계면은 속도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에서 6km 정도 돼요. 아, 예.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제? 네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밟으면 일시 해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속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군요. 네, 오프로드계의 크루즈 컨트롤. 예. 이거 다 이미 있는 거 아닌가요? 어, 랜드로버도 있고 지바겐도 있고 다 있는데요. 뭐 네. 이런 아주 주요 기능이 또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추가가 됐다. 그렇죠. 근데 또 이 정도의 그 픽업 트럭에서는 또 잘 없는. 그럼요. 예. 역시 이 랜드로버나 이 지박에서나 누릴 수 있는 건데 세상에 이 3천만 원대 픽업에서 누릴 수 있다니 얼마나 대단한. 맞습니다. 예. 네, 여기선 다시 누르시면 예.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네. 예. 아. 날씨 죽인다. 코란도 올라왔네. 근데 오늘 저녁은 뭔가요? 저녁 메뉴요? 예. 어제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뷔페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제도 했어요? 네. 어제도 미디어 했어요? 네, 어제 일간지 아. 이제 사륜 오토로 바꿀 건데요. 네. 기어를 중립에 두시고 아. 네, 예. 사륜 오토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리시면은 예. 이제 깜빡거림이 멈추면 네, 활성화가 됐고요. 예. 다시 주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주행 모드는 그냥 냅두고요? 네, 예. 상관없습니다. 터레인 모드로 예. 오토 모드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내리막 속도 주행 보조 장치가 네. 있습니다. DBC. 예. 아. 네. 진짜 아까 터레인 모드, 터레인 엑스트랙 예.
그 활성화를 시켰던 버튼이랑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로우 레인지 때랑 하이 레인지 때 네, 기능이 바뀌는데요. 예. 이 똑같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리막 속도 주행 보조 장치가 활성화가 되고요. 네, 계기판에 이렇게 내리막 네. 자동차 표시가 되는데 속도 설정은 브레이크나 예. 엑셀을 밟았다 뗐을 때 그 속도를 아, 예. 아, 그것도 로직이 똑같군요. 아, 근데 이 정도면 승차감이 괜찮네요. 좋습니다. 아, 네. 예. 짐 안 실었는데도. 네, 지금 안 실었을 땐 SUV의 승차감. 아, 네네네. 마치 그 카탈로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네, 멘트군요. 네. 아, 막 이렇게 조향 감각도 막 승용차 같아요. 되게 정확하고 막. 네. 네네. 또 더블 위시 분위기 때. 아, 역시 그 영상에도. 스포츠카나 그 고급 차에나 쓰인다는 그 전륜 W10원. 네. 아, 그 말로만 듣던 참 그 전륜 W10원 굉장히 드물죠. 그거 흔치 않아요. 그 비싼 걸 넣어주다니 세상에. 모하비 플랫폼으로 원가 절감하고 비싼 거 넣어줬거든요. 얼마나 점심을 맛있게 드셨길래. 아니 뭐 그냥 그랬어 사실은 점심도. 오프로드 타이어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저 그랜저에 따라 붙는 거 봐라. 타스만. 이 온오프로드를 넘나드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심지어 수륙용용이에요. 물도 가요. 아 맞습니다. 예. 아마 물 지나가 보시고. 예, 수륙용. 야, 이런 차가 3,700만 원부터 시작하다니 충격.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때? 한 앞자리가 1,000만 원 정도 좋네요. 아, 어떻게 뒤에 똥침 맞은 것 같나? 살짝. 살짝. 그러니까 똥침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야? 네, 앞자리는 그래, 되게 괜찮았는데 아, 조금 괜찮네. 점심이 맛이 없었구만. 어저께 인스토로이드 갔어? 네. 아, 근데 왜 갔나 싶더라. 네. 왔다 갔다 기름값이 아깝더라. 쎄맛이 온 줄 알았습니다. 아, 그 어차피 근데 또 서울 모빌리티 모터치에서 보는 거 아니야? 방금은 되게 천천히 넘었어. 방지턱. 아주 좋습니다. 합격 드릴게요. 표정은 불합격 표정인데. 이 차는 이거 앞에 조형하는 거 돌아가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나오는군요. 아 네네. 예. 도강은 이따가 이거 건너는 거예요? 아 저거요. 예. 저 건너도 되는데 저기 준비해 놓은 게 또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설마 이거 건너는 줄 설렜네요. 다소만 이것도 건너는구나. 이게 도강이 저기 800. 800이요? 네. 아, 되게 좋네요. 예. 800 쉽지 않은. 그쵸. 수치거든요. 디펜더는 90인데요? LX는 700이에요. 아, 진짜야? 야, 야, 2억짜리 차가 700밖에 안 돼? 그 차보다 이게 많이 올라가네요. 아, 그 사겠냐 누가 그거? 도강이 1m는 돼야지. LX 왜 그거밖에 안 된대? 글쎄요. 굉장히 1열 이중 접합유리의 다중볼급 구조라 아, 굉장히 정숙 깊네요. 맞습니다. 네. 네, 고요했어요. 여기는 아, 이렇게 좀 크게 돌아서 예. 8번 뒤쪽으로. 네. 저쪽이에요? 여기 8번 뒤쪽. 아, 예. 흰 차량 뒤요.